안녕하세요. 엉클즈 아카데미 조경만 원장입니다. 아하, 엉클즈의 돈돈. 오늘은 5060 인생 설계 부분에서 4대 보험, 그중에서 국민연금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퇴직, 이직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국민연금도 꼭 한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4대 보험 정보 같이 함께 가보실까요? 퇴직 후 국민연금 어떻게?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강보험, 고-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4대 보험 중에서 그 산재보험만 제외하고 이 세 가지는 그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계속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중점적으로 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는데 국민연금 개요를 먼저 한번 뭐 아시는 거겠지만 살펴보고 그다음에 퇴직 후 국민연금 활용의 기본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다양한 납부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위해서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국민연금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상황에 맞게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관련된 Q&A 강의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개요 및 퇴직 후 변화, 국민연금. 아시는 것처럼 1988년에 시작했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의 국가주도 공적연금제도. 물론 뭐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이런 특별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연금제도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국민연금이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18세부터 만 60세까지 가입하고 납부하고 그리고 하면 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잠깐 유예시키거나 정지했다가 또 되면 납부해서 하여튼 18세부터 60세까지 불입을 꾸준히 하다가 60세,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60세였는데 이제 65세로 점점 변경하는 과정 중에 단계별로 좀 지급 시기를 늦추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 현상이 적용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국민연금 불입은 작년 2023년 9월 기준으로 2,225만 명,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직영연금을 빼고 2,225만 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 근로자가 5대5 부담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 사업자는 뭐 본인이 100%, 9%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소득 신고소득의 100%를 본인 부담하고요. 60세까지 불입을 하고 이후에 연령별 연금 수령 시기까지 납입을 중지한 상태. 그게 원칙입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의 경우는요. 국민연금 수령은 연금 형태의 그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연금 형태는 분할연금을 포함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뭐 제가 상세히 뒤에 설명드릴 내용들이니까요. 그다음에 수급자는 648만 명인데 매월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648만 명인데 작년 9월 기준으로요. 1인당 월 평금액이 60만 원이 안 됩니다. 56만 4천 원 정도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그런 연금을 받고 있는 거죠. 일시금은 반환 일시금하고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전 국민 가입 대상의 강제성. 이게 공적연금 제도는 여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좀 살펴보면서 난 가입하고 넌 가입 안 해도 돼. 이러면은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상박하우 원칙이라든가 또는
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공적연금 제도인데, 뭐 임의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하면 뭐 원래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가 굉장히 퇴색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입한다. 단지 국민연금 불입은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멈추기도 하고, 소득이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불입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소득 재분배 기능인데요. 이 중에 세대 내 소득 재분배가 있고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있는데, 세대 내 소득 재분배는 그런 거죠. 이게 원칙이 있습니다. 상, 박, 하, 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버는 사람들은 조금 박하게, 적은 소득자한테는 좀 후하게. 예, 이게 제가 예로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어, 1,100만 원 소득을 버는 사람은 9%니까 9만 원을 내죠.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9%니까 27만 원을 냅니다. 이건 뭐 정해진 그 9%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년을 가입하면 2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을 가입하면 60만 원, 3배. 뭐 10년하고 30년하고는 3배 해당되는 거니까 3배의 금액인 60만 원 가까이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300만 원의 경우는 10년 가입해도 소득 신고가 3배이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도 3배를 납부했지만 노령연금 받게 되는 것은 1.5배인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됩니다. 30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100만 원의 경우는 60만 원 받았으면 300만 원 하면 3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90만 원 가까이 받게 되기 때문에 1.5배 못 받습니다. 결국은 불입을 3배 하더라도 받게 되는 거는 1.5배밖에 못 받는단 말이죠. 그 말은 적게 받는 사람들한테는 후하게 상당히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고요.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게 받는 구조로 좀 박하게 그렇게 연금 계산식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세대 내에 좀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런 제도로 산식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세대 간 소득 재분배는 좀 60대하고 30대하고 그 적용되는 소득 분배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초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한 7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갖고 있어요. 평생 소득의 70% 정도를 받는다. 그런데 이게 60%로 점점 내려가고 50%로 내려가고 지금 사회에 진입해서 열심히 불입하는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40%의 소득 대체율이기 때문에 내가 불입한 것에 따라서 효과가 그만큼 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 간 그, 경제 발전기에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후하게 그렇게 소득 재분배가 소득이 가도록 하고요. 연금이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제 발전을 충분히 누린 지금 시기의 사람들한테는 뭐 연금 고갈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하여튼 4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실질가치 보장인데,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걸로 연금을 증액시켜 줍니다. 2023년도에는 3.6%였기 때문에 2023년도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은 올해 103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2023년도에는 5.1%, 22년도 2.5%, 21년도 0.5%. 매년 물가 상승률 통계로 나타나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실질 가치를 보장해 준다.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기존의 다른 연금하고는 조금 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하고는 조금 다른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퇴직 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액 산정. 연금 금액 산정은 국민연금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다가 지급률을 곱한 거하고 부양가족 연금액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세 가지의 지급률이 각기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년이 안 되면, 가입 기간 10년이 안 되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이 없다는 겁니다. 어, 원금과 이자를 주고 당신은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면 50%, 그다음에 10년 이상이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에다가 가입 연수에 따라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40년을 불입한 경우가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40년을 기준으로 산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연금은 1급인 장애를 받았을 때는 받게 되는 연금의 100%, 2급인 경우는 80%, 3급인 경우는 60%인데 4급인 경우는 기본연금의 225%를 주는 걸로 장애에 대한 보상은 끝이 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는 받던 연금의 60%를,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 사이는 50%를, 10년 미만인 경우는 40%를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죠. 부양가족연금액은 뭐 그 배우자인 경우하고 미성년 자녀 또 60세 이상의 부모 이렇게 해당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배우자인 경우는 연 28만 원, 월 한 2만 원 조금 넘는 정도. 그다음에 자녀하고 부모는 해당되면 연 18만 원, 한 15,000원 약간 넘는 정도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 지급 산식을 제가 여기다가 쭉 적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A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텐데요. 연금 수급 전 3개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298만 원이거든요. 그 말은 2023년, 2022년, 2021년 지난 3년 동안 사업장 지역 가입자 모든 사람의 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라는 말이죠. 물론 이게 그전에는 또 좀 286만 원으로 적었겠죠. 1년에 이 정도씩 매년 변경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98만 원이다. 그다음에 B값은 이거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통계였잖아요. A값은요.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본인 거. 전체 가입자가 아니라 본인 거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언급을 할 거니까 A값의 의미를 그때 나오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구기한이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언제 내가 연금을 받게 되느냐 또는 언제까지 신청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못 받느냐 뭐 이런 기한의 문제인데, 노령연금 지급 시기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의 만 나이 도달한 다음 달 25일 개시입니다. 그러니까 3년생 같은 경우는 64년생 같은 경우는 올해가 2024년이니까 64년생 같은 경우는 만 63세 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첫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53년생, 56년생은 61세, 97년생, 60년생은 62세, 65년생, 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건 이제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지면서 한꺼번에 늦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구간별로 단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어떤 경과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후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지급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일시금의 경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는 거죠. 5년. 단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소멸된 가입 기간도 연금 산전 시 가입 기간에 포함해서 지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대 근로자가 8년 동안 근무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성분의 경우는 이제 아이 출산하고 아이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0대가 돼서 내가 이제 지난 8년 동안 일한 거에다가 임의 계속 가입을 하든 일을 해서 연금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했지만 예전에 불입했던 8년이 아직도 유효해 가지고 임의 계속 가입자로 연장해서 가입자로 계속 근무하면 5년이란 관계에 무관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역산해서 5년 이내에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해당되는 월에 연금액을 수령 가능하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올해 기준으로 지난 5년, 24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의 해당되는 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거죠.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것들은 다 청구해서 지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 거, 5년이 경과한 건 이거는 받지 못하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 매월 발생하는 것들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분할연금. 이혼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분할연금은 청구를 해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만 제작 기간이 만료돼서 아예 지급이 불가합니다. 요것도 이제 뭐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분할연금은 좀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의 개요, 그다음에 연금 지급액, 그다음에 청구 기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